안녕하세요. 미래의 노무사님들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우리 학생분들도 어서 오세요. 노동경제학. 이거 참 양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첫 번째 문 아주 시원하게 열어 젖혀봅시다. 이 노동경제학이라는 게 말이죠. 꼭 거대한 미로지도 같아요. 처음 딱 보면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지? 하고 당황하기 쉽죠? 하지만 모든 여행에는 출발점이 있잖아요. 노동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그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바로 이 노동 수요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딱 잡고 가면요. 나중에 나오는 최저임금, 노동조합, 고용차별 같은 어려운 주제들이 거짓말처럼 술술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첫 번째 톨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코스를 한번 볼까요? 먼저 노동 수요가 시험에서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임금이 오를 때 기업들이 왜 사람을 덜 뽑으려고 하는지 그 두 가지 효과를 샅샅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고 어떤 때 이 그래프가 통째로 움직이는지도 볼 거예요. 마지막엔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볼 문제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첫 번째 파트 시작합니다. 노동 수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걸까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기초공사, 바로 그거랑 똑같아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만 그 위에 어떤 복잡한 이론을 쌓아 올려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 노조, 이민 문제. 와, 이거 정말 시험에 맨날 나오는 단골 손님들이잖아요. 이 모든 뜨거운 이슈들의 한가운데에 바로 노동 수요라는 개념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건 그냥 겉핥기식으로 외우기만 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왜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려고 할까요? 여기에는요, 두 가지 아주 막강한 힘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이 직접 사장님이 됐다고 상상해 봅시다.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들 시급이 엄청 올랐어요. 어떡할 거예요? 아마 첫 번째로는 커피값을 좀 올려야 하나? 고민하겠죠? 근데 그래도 계속 부담되면 사람 쓰는 대신에 저기 키오스크를 하나 들여놔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거고요. 맞아요. 바로 그 두 가지 고민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효과는 바로 규모 효과입니다.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전체 생산 비용이 늘어나죠. 그럼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상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이 비싸지면 손님들이 물건을 덜 사겠죠. 결국엔 가게 전체의 생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당연히 필요한 직원 수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꼭 영화 앤트맨처럼 회사 규모가 슉 하고 작아지는 걸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임금이 오르면 사람을 쓰는 비용이 키오스크나 로봇 같은 기계를 쓰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돼요.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하고 싶겠죠. 그래서 사람을 쓰는 대신에 기계, 즉 자본으로 그 일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이언맨이 최첨단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이 효과도 고용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규모 효과는 전체 파이의 크기가 줄어드는 문제예요. 즉, 얼마나 만들까의 문제죠. 반면에 대체 효과는 파이를 만드는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으로 만들까, 기계로 만들까 하는 생산 방식의 문제죠. 이 두 가지 효과는 거의 항상 같이 나타나서 임금이 오를 때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아주 강력하게 작용한답니다.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머리로 이해했던 이 두 가지 효과가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있어요. 바로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이제 이걸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볼 시간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시각적으로 그려보죠. 자, 이 슬라이드에 다들 집중해 주세요. 위에는 표가 있고 아래에는 그래프가 있죠? 이 둘은 사실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위쪽에 있는 표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임금이 시간당 3달러로 아주 저렴할 때는 기업이 무려 2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임금이 4달러, 5달러 쭉쭉 올라서 8달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고작 70명만 고용하려고 해요. 임금이 비싸질수록
기업이 원하는 노동자의 수가 줄어드는 이 관계,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이제 마법을 부려볼 시간입니다. 이 표에 있는 각각의 짝꿍들, 그러니까 임금 3, 고용 250, 임금 4, 고용 190. 이 점들을 아래 그래프에다가 하나씩 찍어서 쭉 선으로 연결하면 짜잔! 바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우리가 우하향한다고 부르는 노동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임금에서는 기업이 딱 이만큼만 고용하고 싶어 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는 임금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임금은 그대로인데 전혀 다른 상황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드는 상품이 갑자기 엄청난 대박이 난다면요? 이제는 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사를 가는 경우를 살펴볼 겁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드는 과자가 SNS에서 갑자기 입소문이 나서 주문이 폭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현재 시급이 얼마인지는 일단 상관없어요. 무조건 예전보다 더 많은 직원을 뽑아서 과자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 결과 기존에 있던 노동 수요 곡선 D가 통째로 오른쪽 D'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모든 임금 수준에서 고용하려는 의지가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건 시험에도 잘 나와요. 만약 로봇 같은 자본의 가격이 확 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언뜻 생각하면 기계가 싸지면 사람을 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바로 여기서 노동경제학의 진짜 재미가 나옵니다. 자본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방금 배운 규모 효과와 대체 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시작하거든요.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로봇 가격이 싸지면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 상품 가격을 낮출 수가 있죠. 그럼 물건이 더 잘 팔려서 생산 규모가 커져요. 이게 바로 규모 효과, 노동 수요를 늘리는 힘입니다. 곡선을 오른쪽으로 밀죠.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로봇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니까 사람을 로봇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대체 효과, 노동 수요를 줄이는 힘입니다. 곡선을 왼쪽으로 당겨요. 결국 이 오른쪽으로 미는 힘이랑 왼쪽으로 당기는 힘 중에 어느 쪽에 더 세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곡선의 이동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이제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머릿속에 딱 하나의 표로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면 노동 수요 문제의 절반은 그냥 마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표에 별표 5개, 아니 10개 치세요. 모든 변화의 원인이 오직 임금 하나 때문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려진 곡선 위에서 점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불러요. 하지만 원인이 상품의 인기나 기계 가격처럼 임금 빼고 나머지 전부라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죠.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외워봅시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임금은 점의 이동, 다른 요인은 선의 이동. 이것만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자본의 가격이 거의 공짜에 가까워지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우리 인간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생산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규모 효과가 이길까요? 아니면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는 대체 효과가 이길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분석의 틀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경제학 공부 아닐까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